수능 1등급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분기 3강 필수 가사 특강 오늘은 사미인곡입니다. 자, 정철의 사미인곡인데요. 이 제목 사미인곡 의미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딱 끊어 읽으면 이게 생각한다, 그리워한다. 누구를? 미인을. 미인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미인의 의미예요. 미인의 의미. 미인은 글자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여성에게만 붙이죠. 남자한테 미인 뭐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미남 이러는데 과거에는 남녀 불문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죠. 팔방미인. 이 8방향에서 봐도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 재주가 많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미인곡에서 쓰인 이 미인은 임을 의미하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임금을 의미해요. 실제 정철이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해제를 먼저 잠깐 볼까요? 해제를 보면 이 작품은 작가가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반대파에 이제 이 참소를 당해서 벼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4년간 고향인 전남 창평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때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 속에서도 여인이 기거하는 공간은 뭐 하계니, 뭐 소상남반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등장해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전남 창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노래했다. 이게 충신 연주지사 그러는데 충신이 그리워하는 연모하는 누구를? 주인이죠. 임금입니다. 그런 노래다. 그러니까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라기보다는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자기 화자를 그리고 임금은 임으로 이렇게 설정한 후에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본사 부분에서는 이것을 사계절의 풍경과 함께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은 본사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했다. 화자의 정서는 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을 그리워하는, 임을 위하는 그런 정서가 드러나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좀 복습 겸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고전 운문에 나와 있는 고전 운문 주제 넘버 3가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좋습니다. 자연을 노래하는 거. 두 번째는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고전 운문은 작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지은 주로 전기 작품들, 후기에 가면 이제 평민들의 작품도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전기 작품 보면 이 자연하면 자연 친화적인 노래죠. 그죠? 양반들은 주로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의 어떤 안분지족하는 삶 이런 거고요. 후기에 나와 있는 평민들 노래에서의 자연은 놀러 가서 즐기는 대상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여기 유교적 가치관 그랬는데 이게 양반들이다 보니까 유교적 가치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충입니다. 충. 우리가 삼강오륜 공부했잖아요. 삼강오륜 중에 삼강 중에서도 첫째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신의가 있어야 된다. 군의 신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륜에서도 첫 번째가 군신유의였어요. 혹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유교적 가치관에서 첫 번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효, 인의, 예지, 신과 관련한 얘기가 모두 다 등장하겠지만 문학 작품에 나오는 유교적 가치관의 가장 1순위는 충이다. 예. 그 다음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우리가 시에서 이제 임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임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나온다. 이건 거의 100% 이별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과 내가 함께 즐겁게 살아갈 때는 굳이 뭐 임을 노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임과 이별한 후에 임을 그리워하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임이 진짜로 사랑하는 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임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임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임금이냐. 요 차이를 구별하는 법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면 작가. 작가가 누구냐? 보통 요거 이제 기녀라든가 작가가 평민들일 때 있죠. 요럴 때는 사랑하는 님. 주로 이제 양반 작가가 등장했다 할 때 그 임은 임금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화담 서경덕이라는 그 양반이 황진이를 그리워하면서 쓴 이런 작품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주로 작가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근데 보다 더 확실하게 구별하는 법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누가 떠났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랑하는 임이면 누가 떠난 거냐면 임이 떠난 거예요. 임이. 그리고 홀로 남은 내가 임을 그리워하는 형태로 해요. 그런데 임금일 때는 임금과 화자가 나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임금 곁을 떠나는 걸로 됩니다. 내가 임금 곁을 떠나요. 이것은 이제 벼슬을 내놓고 임금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귀양을 가거나 이럴 때죠. 그래서 만약에 사랑 노래가 나왔는데 내가 임 곁을 떠나와서 임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할 때 그 임은 임금일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의 사미인곡에서도 내가 임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임이 나를 떠난 거야? 아니었죠. 내가 임 곁을 떠난 거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은 임금이다. 실제로 선조 임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 한번 보면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활용했다. 그다음에 여성 화자의 목소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출제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보면 우문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거 잘 파악하자 그랬죠. 여성 화자로 등장했다는 거고요. 여성을 알 수 있는 게 연지분, 화장품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붉은 치마, 또 여인네가 기거하는 방을 꾸미는 나위 같은 것들, 그리고 늙어서야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해서 이건 이미 임과 이별했다, 외롭다, 임을 그리워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화자는 지금 몹시 늙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한숨과 눈물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시어 중에 보면 여기 매화와 님의 옷만 넣어놨는데 이 외에도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별로 임한테 보내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그랬는데 매화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님의 옷을 지어 보내는 것은 임에 대한 자기 정성을 드러내는 거. 그다음에 가을에는 뭐였어요? 청광, 맑은 달빛을 보내서 온 세상을 비춰주세요. 온 세상을 임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은 어진 정치를 펼친다는 거거든.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였고요. 야, 겨울인데 엄청 춥다. 내가 있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해서 양춘, 해, 이것을 임금님께 붙이고 싶어 하죠. 임금이 춥지 않게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임에 대한 염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요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청광을 미연하여 봉황루에 붙이고죠. 맑은 달빛을 피어내서 저 봉황루, 임금 계신 곳이죠. 거기서 보내고 싶구나. 이걸 보내면 높은 누각에 걸어놓고 온 세상을 다 비춰주세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건 뭐냐면 선정을 베풀어 달라라는 소망인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선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한테 선정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양춘, 요것은 뭐 임에 대한 염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군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차라리 사라져서 차라리 죽어가서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도 못 봤어. 그래서 죽어서라도 난 님 곁에 가고 싶어라는 임에 대한 내 사랑은 변치 않아라고 하는 자기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충정, 일편단심을 드러낸 부분. 이건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속미인곡을 배워요. 속미인곡. 이거는 이제 미인곡의 속편이라는 건데 거기서도 죽어서 뭐가 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 달이 되고 싶어, 뭐 구준비가 되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화자의 분신이면서 임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데 사미인곡에서 범나비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 표현상 특징입니다. 뭐 고전원문에서는 흔히 나오죠. 물론 가사가 이 형식적으로는 산문이고 내용적으로는 운문인데 얘도 사음보잖아요. 그죠? 보통 사음보 율격을 가진 그 노래들 같은 경우는 대꾸법은 뭐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처럼 표현했으면 의인법. 요 매화를 너라고 표현해서 우리 의인법 쓰였죠. 이 외에도 많이 나오는 게 고전 논문에서 역시 단골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서리법과 영탄법이에요. 영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강하게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 논문 작품 중에는 자기 감정을 잘 안 숨겨요.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뭐하는 듯과 같은 직유법도 많이 쓰였고요. 구성상의 특징은 특히 이제 본사 부분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전개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가죠. 시상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다. 그리고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뭐 동풍이니 녹음이니 설이니 백설이니 이런 것들은 계절감을 나타냅니다. 물론 매화나 기러기도요. 그리고 요 출제 포인트들이 이거예요. 각 계절마다 임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니? 이런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매화에는 뭐라고요? 충성. 옷에는 정성스럽게 옷을 짓잖아요. 나는 임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어요. 임에 대한 정성. 청광은 뭐?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양춘과 해는 춥지 않게 지내세요. 임에 대한 염려. 이게 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지금 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활용해야 될 건 요거예요. 고전문문의 주제 1, 2, 3. 그 중에 특히 임이 나오면 상황은 이별 상황이다. 거의 그렇다. 그런데 이 임이 진짜 사랑하는 임이냐 아니면 임금을 의미하는 거냐는 작가가 누구냐라는 것과 임이 내 곁을 떠났느냐 아니면 내가 임 곁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 작품은 내가 임 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사민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갈 텐데 서사까지 우리 살펴보고 잠깐 쉴 거예요. 자, 서사는 보통 가사가 이제 서사, 분사, 결사 이 3단 구성을 취할 때 서사는 화자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 작품을 쓰게 되는 동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나요. 삼인국의 서사에서도 화자의 상황이 중점적으로 등장합니다. 해석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기본 해석은 과제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모를 이르런가. 그러니까 한생연분이다. 한평생연분이다. 이것이 하늘이 뭐를 이르런가 했는데 하늘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과 나는 천생연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서리적 표현입니다. 서리법이죠.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자, 여기 나 하나 그랬는데 이 하나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일개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날 괴시니. 자, 괴다 자주 나오죠. 기본형은 괴다고요. 오늘날은 사라진 말인데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나 괴, 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젊어 있던 이 시절에는 님과 나 굉장히 사랑했던 상황이에요. 자기 한 입, 나 한 입, 나 잡아봐라, 하하하, 뭐 이러고 놀았겠죠. 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구나.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평생에 내가 원하기를 한데 내자 하였더니. 화자의 소망이 나와 있죠. 평생 함께 살고자 했더니. 저런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늙어야 무사일로,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난고,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어랍시오. 상황이 변했죠. 예. 어떻게 변했어요? 전에는 임과 내가 젊어 있었는데 지금은 늙었고, 임과 내가 서로가 사랑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 임과 이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걸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뒷구절. 엊그제, 과거죠 이게. 엊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광한전은 저 달나라에 있는 궁전 이름이에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인데 이것을 천상계로 표현을 했네요. 지금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 자, 여기 하계 나왔는데 이 하계는 고전문에 등장할 때 하계. 저 밑에 세상인데 여기 인간계입니다. 인간계. 인간 세상. 다른 말은 뭐냐면 속세. 그렇죠? 예. 그래서 광한전에서 인간계로 쭉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적강이라고 합니다. 신선들이 보통 신선이나 선녀들이 저 천상계에 있다가 지상계로 벌 받아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요. 이것을 적강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의 어떤 삶이 나와 있어요. 올적의 비스머리 헝클어진 지가 3년이 지났다. 임과 이별한 지가 3년 됐군요.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내가 곱게 단장할 것인가? 단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연지분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곱게 단장해봐야 임이 없어. 임한테 보이려고 내가 이 곱게 꾸미는 건데, 그래서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해주는 거죠. 그 누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시름, 근심, 걱정 뭐 이런 건데요. 임과 이별한 후에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이 여기 집약돼 있겠죠. 그런데 이 시름 이런 것들은 관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층층이 첩첩이 쌓여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첩첩 쌓여 있다고. 그렇으니까 이것은 시각화시킨 거죠. 이 표현상의 특징 뭐라고 한다? 관념의 시각화. 자,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다. 앞구절, 뒷구절 유사한 형태니까 물론 대구법이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한숨과 눈물. 뭘 나타내? 화자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임과 이별한 후에 거의 뭐 꾸미지도 않고 임 그리워하는 시름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임에 대한 그리움, 임과 이별한 슬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여기 무심한이 등장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 원문에서 무심한은 뭐라고? 그렇지, 사심 없는, 욕심 없는의 의미로 쓰였다 그랬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그냥 무정한 세월은, 내만 모르는 그런 야속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지규법이고요. 뭐뭐 하는 고야, 요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그래서 영탄법 쓰인 거예요. 염량이 때를 알아 가난닷 고태월이. 염량 하면 이게 더울 염, 이거 서늘할 양이거든요. 더위와 서늘함이 했는데 이건 계절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때 고쳐는 다시의 뜻입니다.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하도 할시자. 자, 뭐뭐도 뭐 리을시아,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뭐뭐도 리을시아. 무슨 뜻? 뭐뭐 하기도 뭐뭐 하구나. 리을시아는 뭐 감탄형 종결어미. 그래서 영탄법 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구절을 보면 시간이 흘러요. 계절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그러는 동안 나는 느낄 일이 많다 했으니까 이 이하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가 느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사 전개 방식하고 내용을 집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예요. 서사는 뭐라고? 임과의 인연 천생연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별해서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본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쉽니다.